안녕하세요. 육안방 잔소리쟁이 안영희 원장. 수다쟁이 최미혁 원장입니다. 보통은 저희가 음식이라든지 빵이라든지 과자 같은 거 만들 때 그 설탕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달달한 설탕을 많이 먹게 되면 체내 혈당이 높아서 좋지 않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흰 설탕보다는 흑설탕이라든지 아니면 꿀 같은 걸 먹으면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오늘 이 시간에서 그 부분을 한번 체크해서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뭐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성격이 급해서 답을 바로 말씀드립니다. 흑설탕이나 백설탕이나 몸에 미치는 영향을 보게 되면 둘 다 차이가 없이 똑같습니다. 아무래도 흑설탕이 좀 백설탕보다는 정제 가공이 덜 돼 있어서 아무래도 몸이 좋다. 미네랄이 많다. 그래서 저도 한동안은 뭐 커피점에 가서는 저도 좀 건강을 생각한다고 갈설탕 주세요 해서 이제 갈설탕? 갈색 설탕. 수복에 가서? 네, 수복에 가서 그래서 마음의 편안을 얻게 되더라고요. 네네. 나는 그래도 갈색 설탕 먹는다. 그렇죠. 시럽보다. 시럽보다는 좀 간다. 그리고 왠지 커피 다 먹고 나서 밑에 좀 설탕이 남아 있으니까 덜 먹은 것 같고. 덜 먹은 것 같다. 그러거든요. 근데 뭐 그렇지만 이거나 저거나 똑같다는 거죠. 이게 흑설탕하고 백설탕의 차이가 가공 방법이나 맛의 차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흑설탕을 만들 때 보게 되면 이게 백설탕을 가열한 다음에 거기다가 카라멜이라든지 당면을 첨가해서 색을 입힌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열량이 더 높아지지. 이게 절대 열량이 적어지는 그렇죠. 건 뭐 아니겠네요. 똑같다는 거죠. 그냥 쉽게 말해서 그냥 우리가 색깔이 조금 입혀져 있기 때문에 뭐 그렇지만 또 당밀이 사탕수수를 이제 설탕으로 가공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시럽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사탕수수에서 빠져나오는 미네랄이 당밀에 좀 함유됐다는 이유로 흑설탕이 좀 좋다는 주장도 있긴 하지만 그런 건 아주 좀 미미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유기농 원당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왕이면 그러니까 가공이 덜 된 설탕을 찾는다면 비정제 사탕수수다. 그러니까요. 그건 아무래도 덜 가공됐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리고 사실 그거 제가 맛을 보니까 좀 달기도 좀 덜 덜덜 달더라고요. 그리고요 약간 다릅니다. 음. 그 맛이 미묘하게 무슨 단맛이 있는데요. 그렇죠. 약간 앞에 짠맛도 있어서 그게 뭔가 다 미네랄 맛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여러 가지 네, 있으니까. 그러니까 뭔가가 조금 디테일하게는 다른데 그래도 당은 당이다. 그리고 사실 예전에는 이렇게 사탕수수 당 같은 경우에 비정제 이게 모든 설탕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네. 예전에는 이 설탕도 약으로 썼습니다. 네. 특히 예전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 배 아팠을 때 네. 복통이 있었을 때 설탕물로 맞아요. 해가지고 그걸 이제 급하게 이제 배 아팠을 때 그걸 약으로 썼거든요. 그거는 조선시대뿐 아니라 옛날 어른들이 그렇죠. 할머니들이 예전에도 배아프면 설탕물 먹이고 어머님도 설탕물 아이한테 먹이라고 배아리. 그렇죠. 배앓이 할 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예전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이유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요즘은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인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건강한 또 당 섭취를 위해서 또 설탕 대신 벌꿀을 먹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꿀. 아무래도 이제 꿀 같은 경우는 설탕에 비해서 섭취 후에 혈당이 오르는 속도가 좀 느린 건 사실이거든요. 네네. 그렇지만 그래도 그 차이가 미미하다는 거죠. 네. 그래도 달다는 겁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혈당 지수가 낮을수록 혈당이 덜 올라가서 비만이라든지 당뇨병의 위험이 비교적 낮은데 네. 벌꿀과 설탕의 혈당 지수 GI가 각각 한 55에서 68 정도 차이가 그리고 있답니다. 13 차이는 나네요. 네. 그렇지만 벌꿀 역시 대부분 가당과 단순당이기 예. 때문에 많이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마음 놓고 막 먹어서는 안 되네요. 네, 그리고 그렇죠. 당이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결론 말씀드리게 되면 뭐냐 그러면 흑설탕과 백설탕이 몸에 미치는 영향은 큰 차이가 없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꿀도 설탕에 비해서 혈당이 오르는 속도는 느리지만 네. 역시 가당 섭취에서는 몸에 나쁘다. 네. 그게 결론인 거죠. 알겠습니다. 많이 먹으면 안 된다. 네. 그리고 아까 한번 대체당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요즘에 뭐 아무래도 이제 알룰로스. 네, 알룰로스라든지 네. 그리고 요즘에 또 올리고당 그리고 또 요즘에 또 이게 무설탕 음료라 해가지고 뭐 제로 음료수들. 예. 근데 이게 결국은 이제 그런 것들도 너무 강하게 먹게 되면 오히려 건강에 더 나쁘다. 그러니까요. 그 안에 사카린이나 뭐 스크랄로스 같은 그 인공 감미료가 사실 더 안 좋다고 하거든요. 식욕도 유발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단맛을 하는데 오히려 식욕을 이제 다이어트 때문에 그런 걸 오히려 찾잖아요. 네. 근데 오히려 이것이 더 식욕을 유발해서 더 가식하게 만들게 되면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문제가 된다. 네. 아무래도 이제 단맛이라는 것 자체가 안 먹을 수는 없거든요. 네. 그렇지만 건강하게 먹기 위해서는 제가 쓴 설탕도 아까 약을 쓴다고 그러셨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네. 많이만 먹으면 됩니다. 근데 네. 요즘에 자꾸 진짜 모든 음식에 너무 자극적이에요. 네네네. 진짜
제가 먹을 근데 때도 단맛이 빠지면은 사실 맛이 없다 하니까 제로로 된 제로 칼로리 뭐 이런 얘기하는 그냥 뭐 콜라라든지 이런 안에 액상 과당도 사실 이게 안심할 수 없잖아요. 그 그렇죠. 인공 감미료 얘기도 했지만 뭐 아스파탐 같은 것도 암을 유발한다고 해서 이제 단맛은 다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어떻게 안 먹고 살 수는 그렇죠. 안 먹을 수는 있겠습니까? 없죠. 예. 그렇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소량, 적당량, 네. 적절하게만 그래도 유지하면서 건강하게 먹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왜냐하면 특히 이게 단맛에 대해서 이게 노출되어 있는 것이 특히 아이들이거든요. 네. 항상 저희가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보통 5세, 6세까지는 아이가 여러 음식을 먹으면서 혀로 음식을 맛보는 시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때 단맛에 대한 아니면 뭐 매운맛에 대한 짠맛에 대한 어느 정도 기준이 딱 잡힙니다. 근데 이 아이가 그때 너무 달콤하고 새콤하고 맵고 짜게 먹게 되면 계속 그런 자극적 음식을 찾게 되면 어른이 됐을 때 더 자극적 음식을 먹게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진짜 너무 매운 음식들. 아 그렇죠. 그 마라탕 드셔보셨죠? 그리고 마라탕뿐만 아니라 매운 뭐 여러 가지 그런 소스 통해 가지고 매운 뭐 떡볶이. 불닭이라든지 불닭, 아니면 불떡. 여러 가지 뭐 엽기 떡볶이. 엽기 떡볶이라든지 매운 짬뽕 같은 경우에서 네. 그거를 이제 뭐 약간 챌린저처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저희는 아예 진짜 못 먹겠더라고요. 아유 위 다베리죠. 네, 그리고 단맛 같은 경우도 뭐 탕후루라든지 단맛 같은 것도 점점 더 단맛을 가게 되는데 사실 이제 그런 것이 너무 가하게 되면 나중에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 아무리 단맛을 자꾸 이제 가더라도 자꾸 이거는 그러니까 설탕보다는 꿀이 좋겠지. 네. 뭐 꿀보다는 이거보다는 아니면 대체당이 좋겠지.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음. 위안을 삼으려고 자꾸 그렇게 바꿔서 근데 거기서 거기다. 그러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스타벅스에서 제가 갈색 설탕을 먹으면서 저의 마음의 위안을 느낄 뿐입니다. 네. 그래서 적절하게 관리하시는 게 제일 좋겠다. 네.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처럼 궁금한 육아 정보라든지 건강 상식은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면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잔소리쟁이 안녕희 원장. 수다쟁이 최미영 원장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도 만나 뵙겠습니다. 육아는 건강.